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송흥섭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트랜스젠더 이슈와 그리고 성전환의 의학적 위험성 그리고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트랜스젠더 이슈를 이 주제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트랜스젠더 이슈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트랜스젠더 인구가 아직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체감하지는 못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정말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지혜로 무장을 하고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트랜스젠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만나보지 못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없다 하더라도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것들이 이런 SNS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지금 빠르게 이런 사상들이 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조금 지식을 알고 또 어떻게 향후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제 한 사이트에서 healthline.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젠더 정체성을 표시하는 단어들을 이제 쭉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려 68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 알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런 단어들이 새로 또 수시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전에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개념들이 지금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이제 많이 받아들이고 퍼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트랜스젠더라 하면은 이제 처음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하리수 씨죠. 하리수 씨가 벌써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어떤 제도나 그런 거 있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20년 동안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비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보시면은 미국에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많죠. 그 영화 매트릭스를 만든 그 워셔스키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명이 먼저 이제 그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한 명도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해서 결국에 이제 워셔스키 형제가 이제 워셔스키 자매로 이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한 이후에 상원 의원으로 이제 선출된 그런 세라 맥브라이드라는 그런 의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1970년대 초반에 그 올림픽 근대 10종 경기에서 우승한 브루스 제너라는 그 체육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하면서 케이틀린 제너로 다시 이제 삶을 지금 여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군대에서 2019년도에
고 변희 수하사가 이제 육군에서 근무하던 중에 휴가로 외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강제 전역 결정이 났고 그 뒤에 이제 하사가 이제 불복을 해서 행정 소송을 했는데 그 뒤에 안타깝게 이제 자택에서 숨진 채로 이제 발견이 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건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어떤 그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입니다. 여성 전용 스파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남성 성기를 갖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이죠. 본인은 여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몸은 남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 여성 전용 스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홈페이지에 여자들만, 생물학적 여자만 출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을 거절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 판결이 스파 입장을 허용을 해라, 거절할 근거가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났고요. 그래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기재된 생물학적 여성만 출입할 수 있다는 용어를 삭제하고 그 스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포괄적 교육을 참여하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네, 정말 황당한 그런 일인데요. 이제 이 옷을 입지 않고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이제 스파에서 신체적인 어떤 육체적인 신체적으로 이제 남성인 사람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여성들이 이제 많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황당한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런 영향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이제 남자 병실을 강요한 여자 트랜스젠더라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하는 환자가 이제 주민등록상에는 아직 전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인데 이제 남자 병실을 이제 병원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직은 요새 이게 병원마다 아직 이제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1인실에 가서 이제 입원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그 성중립 화장실이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남성,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얘기합니다. 이미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150여 개 대학에서 이미 도입을 한 상태고 미국의 여러 초, 중, 고등학교에서도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런 그 성중립 화장실에서 여러 가지 성범죄들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작년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성공회 대학교에서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해리포터의 저자 그 J.K. 롤링이 이 성중립 화장실의 폐해를 아주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롤링이 얘기하는 바로는 로비 단체들이 밀어붙이는 이 모순적인 이념 때문에 여자 아이들의 안전과 사생활 그리고 존엄성이 희생되고 있고 약탈적 남성들이 희생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해서 사실 그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이 이러한 사람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굽히지 않고 본인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호주의 한 총리인데 최근 이제 올해 새로 취임한 이제 호주 총리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What is a woman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근데 이제 이 호주 총리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한참 동안 못하다가 결국에 이거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은 사람들이 본인의 젠더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긴 했는데 이제 이런 간단한 질문에 사실 이렇게 당황하고 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게 이제 그런 반대 진영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제 개요 그리고 성전환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거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성전환에 대한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슈가 사실 너무나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급발성 젠더 불쾌증이라는 이런 진단이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미국에서
갑자기 청소년들이 어떤 그 젠더의 정체성 혼란을 겪어가지고 이제 트랜스젠더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들, 특히 남성으로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한 다음에 일반적인 생물학적 여성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외국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트랜스젠더주의의 그런 이념적인 생각, 사상과 그리고 이제 국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이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트랜스젠더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시스젠더라는 단어는 시스젠더 남성 그리고 시스젠더 여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남성으로 태어나서 남성으로 살아가거나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는 이제 성별 정체성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트랜스 여성은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한 사람들, 트랜스 남성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 전환을 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들은 이제 보통 그 성별 불쾌감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트랜스젠더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성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이제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괴로움, 그런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을 받는 질환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별 불쾌감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상담을 받고 하다가 이제 트랜스젠더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통계를 보시면 사실 트랜스젠더에 대한 통계는 이제 정확하지 이제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몇몇 그 연구된 통계들 보면은 이제 2011년도에 그 성인 인구의 한 0.3%가 트랜스젠더라는 보고가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7년도의 보고에 따르면은 미국 고등학생의 1.8%가 트랜스젠더이고 이 수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1.8%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급발적 그 성별 불쾌감이라는 그런 진단과 연관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약 1,500만 명의 그런 트랜스젠더 인구가 있다고 보고를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은 정말 통계 자체가 이제 제대로 된 통계가 이제 아직 없는데요.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실 공식적인 국가 통계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 국내 한 언론사에서 이제 나름 이제 조사를 좀 했는데 전국 이제 자치단체를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한번 했더니 주민등록상 법적으로 성별 정정을 한 트랜스젠더가 약 500여 명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 약 성별 전정을 한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 그리고 비율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그룹과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그룹이 한 반반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트랜스젠더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그런 전환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술까지 마친 다음에 주민등록상 법적 성별 정정을 한 트랜스젠더가 이제 500여 명인데, 그거를 이제 역추적했을 때는 한 전체 국내 트랜스젠더 인구가 한 6천여 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대략적인 추정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려면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저희 해리 벤자민이라는 이제 이 독일과 미국에서 활동했던 내분비학자, 이제 성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800년대 후반부터 한 100년을 살다가 이제 떠난 사람인데요. 성별 불쾌감에 대한 진단명과 개념을 정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조금 센세이셔널했던 그 트랜스섹슈얼 페노미넌이라는 그 책을 저술을 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가 이제 지금의 어떤 그 가장 그 트랜스젠더 어떤 치료 지침을 만드는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인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라고 하는 WPATH라고 하는 단체의 그 전신이 되는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단체가 지금 정기적으로 그 진료 지침을 펴내고 있는데, 작년에 그
팔판을 펴냈고요. 이제 그거에 준해서 이제 많은 세계의 많은 그런 젠더 치료를 하는 그런 의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과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일부만 할 수도 있고 뭐 전체를 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젠더 불쾌감, 이제 자기가 자기의 태어난 성별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상담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중에서 나이가 어려서 사춘기 초기에 있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젠더 클리닉에서 사춘기 차단제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처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일시적으로 이제 사춘기를 미루게 되는 이제 그런 치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성인이나 이후에 16세 이상에서는 호르몬 치료, 그러니까 내가 여성인데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성 호르몬을 투여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성인데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을 이제 투여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아주 이제 일부 그룹에서는 이제 성전환 수술, 성확정 수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성확정 수술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일부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광범위하게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먼저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호르몬 치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치료를 한다고 저희가 젠더 클리닉에서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성별 위화감을 과연 해소를 정말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제 젠더 클리닉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공공연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시작할 때 보통 이제 사춘기 발육 이후에 그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라고 이제 권고는 하고 있고, 다른 정신과적인 문제들을 먼저 신중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트랜스 여성,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이 되고 싶을 때 받는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이 여성이 되려고 했을 때는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항안드로겐 치료를 보통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 호르몬은 이제 뭐 먹는 약도 있고 뭐 붙이는 재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바르는 약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약들이 뭐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호르몬 재질들이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혈전증이라 그래서 어떤 혈관을 막는 그런 심각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폐색전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 그리고 이건 이제 뇌의 혈관을 막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 기능 이상이나 우울증, 그리고 고프롤락틴 혈증, 그리고 이제 혈압 저하나 빈뇨, 신장 기능 이상, 간 독성 등 이 약에 따라서 다 부작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정말 꼭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의료진과 정말 진지한 그런 부작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한 이후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이제 투여를 받게 되면 보통 나타나는 현상들이 유방이 발육되고 지방이 이제 허벅지나 엉덩이 쪽으로 이제 더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여성형 몸 체형을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근육 양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피부가 조금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요. 목소리, 머리카락, 수염은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환이나 전립선의 크기가 감소하게 되고 정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성욕 저하를 느끼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생식 능력의 저하, 결국엔 불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으로는 이제 체중 증가, 뭐 내장 지방 증가, 중성 지방 증가 등의 대사 증후군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담석증이나 담낭염이 생길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프롤락틴 혈증이나 간 기능 등이 생길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그런 부작용은 이제 불임으로 연결된다, 이제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성인데 내가 남성이 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을 보통 투여를 하게 되는데, 뭐 주사제나 경구약, 그리고 크림, 그리고 비강겔, 스프레이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제재로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면, 남성 호르몬을 투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여성들에서 불안과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투여를 하게 되면 몇 개월 이내에 생리가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형 털과 탈모, 그리고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근육량, 근력 증가, 그리고 목소리가 이제 남자같이 더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부 지방이 증가할 수가 있고, 성욕이 증가하고, 그리고
여성 신체에서는 이제 질이 위축되고 건조돼서 성관계 시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것도 생식 능력 저하 즉 불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중 증가나 콜레스테롤 증가, 내장 지방 증가 그리고 이 테스토스테론 치료는 결국에 약간 혈액을 약간 좀 이렇게 점도가 높게 조금 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이나 탈모, 아까 말씀드린 적혈구 증가, 혈전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의료진과 아주 진지한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환의 수술적 요법, 이제 이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본인이 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이제 수술까지 나는 진행을 해야겠다 그런 그룹이 이제 아주 일부가 있는데요. 이제 이 수술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기를 포함하지 않은 이제 넌 제니탈 서저리, 탑 서저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유방 수술이나 이제 얼굴의 수술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텀 수술은 이제 성기에 대한 수술을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술은 당연히 이제 비가역적,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당연히 성인이 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기 전에 어떤 호르몬 치료나 반대성 호르몬 치료를 한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화 성전환 수술, 이것은 이제 남자가 생물학적인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받는 수술들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뭐 가슴 확대를 할 수가 있고 뭐 몸매를 성형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음경과 고환을 절제를 해서 이제 남성 성기를 이제 외형적으로 조금 여성과 비슷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는 그 여성의 그 질과 같은 그런 장기를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없는 장기를 이제 있는 장기를 없애는 수술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없던 장기를 만들어주는 시술, 이렇게 질을 만들어준다거나 했을 때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리고 이런 고난이도의 미세 수술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도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질을 만들어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소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팔에 그 피부를 이렇게 플랩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대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방법마다 장단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있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완벽할 수는 기능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화 성전환 수술은 이제 아까 말씀 이제 유방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어 했을 때는 이제 유방 제거 수술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는 청소년들도 요새는 많이 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일 많이 일어나는 수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텀 수술, 이제 성기에 관련된 수술은 이제 수술로 이제 여성의 그런 생식기, 자궁이나 난소치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형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제 남성 성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성전환 수술의 부작용,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많고 이제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수술을 하게 되면 예전으로 내가 수술을 했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술마다 각각의 부작용들이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아까 말씀드린 그 여성들이 여자가 남성으로 전환을 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수술이 이제 그 양측 유방 절제술인데, 그 수술하고 나서 이제 흉터가 생기고 이제 켈로이드 이렇게 좀 흉터가 도드라진다거나 색소 침착이 생기고 출혈이나 감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수술한 부위에 감각 저하, 성감 저하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여성이나 남성에는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고, 성생식기 관련 수술을 했을 때는 요도 협착으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질을 만들어줬을 때 질 협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질이 탈출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모든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성기의 그런 모양이나 기능상의 불만족을 얘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형물을 넣었을 때 음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제 없던 장기를 만들었을 때는 이 보형물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수술은 성기를 제거하거나 이제 만들어주거나 하는 과정에서 영구적인 불임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제거한 신체 부위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새로 만들어준 신체 부위도 온전한 기능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평생 약물에 의존해서 신체적 부작용을 감당을 해야 되고 성전환 수술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목적이 결국에 젠더 불쾌감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젠더 불쾌감을 완화시킨다는 정말 확실한 근거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심각하고 큰 수술 그리고 아주 비용도 사실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에서 지금 요새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트랜스젠더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급발성 젠더 불쾌증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apid Onset Gender Dysphoria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간단히 알아보게 되면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젠더 디스포리아로 인해서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들, 그 일반적인 그 성별 불쾌감은 보통 이제 한 어릴 때 만 2세에서 4세 정도에 한번 어떤 사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때 더욱 심해지게 되고 보통 이건 남자의 비율이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릴 때 이제 어떤 사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가 가장 먼저 이거를 파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70%에서는 이런 어릴 때 나타나는 젠더 디스포리아는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치료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새로 이제 이슈가 최근에 수년 전부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급발성 젠더 불쾌감은 요거와 약간 다른 현상인데 예전에는 전혀 이상 징후가 전혀 없다가 사춘기 때 갑자기 자기가 내가 여자인데 나 여자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난 남자인데 남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여자 사춘기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우 훨씬 더 크고요. 이것은 한 2000년대 중반부터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갑자기 스스로를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10년 동안 10대 사춘기 여자들의 그 트랜스젠더 비용이 갑자기 이제 증가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약간 기존의 그 성별 불쾌감과는 약간 다른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이제 최초에 이제 보고한 이 사람이 리사 리트만이라는 이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논문에 보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밑에 있는 이 기자인 그 에비게일 슈라이어라는 이 기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란 이 책을 쓰면서 이것들이 널리 알려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이거를 이제 논문으로 보고한 리사 리트만이 이제 보고한 바에 의하면은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동기에 어릴 때는 뭐 전혀 사인이 크게 없다가 청소년기에 사춘기 때 갑자기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건데 이들의 부모 200여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한 사람들의 80%가 생물학적 여성이었고요. 나이는 평균 16세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 이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수가 그 전에 한 개 이상의 정신과 진단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젠더 불쾌감과 별도로요. 그리고 이제 뭐 자해를 시도하는 아이들도 이제 상당수가 됐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70% 이 아이들의 70% 이상이 한 명 이상이 트랜스젠더로 커밍을 아웃을 한 또래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비슷한 아이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현상을 피어 컨테이션, 이게 또래 전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급속도로 퍼진다고 얘기했고 65%는 이상에서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 직전에 그 소셜 미디어 SNS의 사용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런 얘기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그 자기가 활동하는 그런 어떤 온라인상에서 인기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부모의 그런 상당수 부모가 게이 커플의 결혼이나 트랜스젠더 인권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부모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결국에 그래도 자기 부모가 자기 아이가 자기 사춘기 자녀가 이제 트랜스젠더 커밍아웃 했을 때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그 부모들을 이제 트랜스 혐오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1990년대에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것들은 어떤 청소년 성관계나 임신이나 인공유산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였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실제 어떤 친구 관계를 맺는 빈도가 줄어들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애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이제 청소년의 인공유산 이런 것들이 감소를 하게 되고, 불안이나 우울증, 자살 시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10대 여자아이들의 우울증이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급증한 이유가 소셜 미디어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사용이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 SNS의 그런 영향은 이제 불안과 우울감을 증가시키게 되고 실제 인간관계의 형성을 조금 어렵게 만든다,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적인 관계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온라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핸드폰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을 맺고 유튜브나 틱톡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SNS의 그런 보급으로 인해서 포르노에 노출되는 나이도 훨씬 더 빨리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서구의 그 젠더 불쾌감의 발생 이율은 지난 10년간 급작스럽게 증가를 했는데요. 예, 그래서 미국 고등학생의 2%가 지금 트랜스젠더라는 그런 2017년도 보고가 있었고요. 그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 미국에서 한 사람들의 비율이 여성이 70%로 최근에 이제 2010년 70%로 조금씩 여성의 비율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영국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기 젠더 불쾌감이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춘기 소녀의 그런 특성을 간단히 보게 되면 일단 그 실제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빠지면서 트랜스 커뮤니티에서 이제 회원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트랜스 유튜버들의 어떤 삶을 동경하거나 그런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에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은 그 온라인 상에서 더 지지를 받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호르몬이나 성전환 수술이 목표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13살의 딸이 트랜스라고 커밍을 아웃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이제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제 대부분은 사실은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이제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정말 우리 아이가 진짜로 어떤 그 성정신성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젠더 클리닉이라는 곳을 데리고 갔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퓨버티 블록,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 차단제라는 약을 흔히 권하게 됩니다. 이 사춘기 차단제는 일시적으로 이제 호르몬을 억제해가지고 사춘기에 진행이 되지 않도록 억제를 하는 그런 이제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춘기를 억제하는 용도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허가를 받지 못한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레이블 약을 해서 약간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약들인데, 이 약을 사용을 하게 되는 아이들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반대성 호르몬,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억제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중단하고 했을 때도 내가 여성이면은 이제 남자로 넘어가는 그런 반대성 호르몬 치료를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춘기 차단제라는 약이 이제 아주 사실 부작용이 조금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약인데, 젠더 클리닉 쪽에서는 사실 이 약을 되게 조금 뭐라 그러나 되게 좋은 약으로 어떤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젠더의 어떤 정체성에 약간 이상이 왔을 때 아직 판단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거를 조금 시간을 좀 벌어주자, 그런 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크게 되면 그때 판단을 하자, 그런 시간을 벌어주자는 목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나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방출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시작해서 만 16세 정도까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후에는 이제 뭐 이거를 중단을 해서 원래 사춘기가 시작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성 호르몬 치료를 시작한다거나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이 사춘기 차단제는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FDA 승인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뭐 뇌부종이나 시력 상실, 골밀
밀도 손실, 뼈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화학적 불임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실 뭐 충분한 연구가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아직 입증이 안 된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춘기 아이들에게 사용할 때 사용해서는 사실 안 되는 약인데 젠더 클리닉에서는 이런 것들을 되게 조금 뭐라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되게 권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르몬 요법 자체가 어떤 그 뭐 자살을 낮추거나 한다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냐, 그런 어떤 의학적 근거가 있느냐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그런 내용이 아직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여성이 남성으로 성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수술이 이제 이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진에 나온 이제 이 갤러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런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달에 한 400건의 이런 유방 절제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부는 그런 미성년자, 심지어는 13세, 14세의 여성 아이들의 유방을 정상적인 유방을 절제해내는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그 사춘기나 그런 것들,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아주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뇌가 완전히 성숙될 때까지는, 성숙되는 시기가 20대 중반까지라고 지금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의 세포 구조상, 뇌 기능상 어른은 25세 이후에 된다, 그런 보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지와 수행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뇌의 부위도 25세 전후로 성숙이 완료된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뇌가 미성숙한 우리의 자녀들한테 어떤 이런 호르몬 치료나 사춘기 차단제를, 이런 약물을 투여를 하는 것이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이 고난이도 이 성전환 수술, 그러니까 이제 성기 관련된 그런 수술 포함한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생식기 수술이요. 이런 수술들이 이제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010년도에 통과된 법안의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별 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시술이나 수술 시 보험금을 지급을 유도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이것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제정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도 성전환 수술 치료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런 수술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영향이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각 주에게 미성년자에게 전환 치료를 허용하는 주는 것은 주별로 이제 지금 다 상황이 틀린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주색으로 표시된 이런 주들이 미성년자의 전환 치료를 제한하는 그런 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하는 주들도 있고 제한하지 않는 주들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료들이 이제 미성년자에서 수술을 하거나 이제 그런 주들은 이제 보시면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법안이 제한을 하지 않는 주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해 23년도에 미국에서 약 19개 주에서 젠더 확정 치료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했냐 하면은 결국에 우리의 자녀들, 미성년자들의 어떤 전환 치료를 제한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젠더 불쾌감의 심한 정도는 사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할지, 어떻게 상담을 할지는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환이나 이런 치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글을 온라인상에 올렸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혐오자로 낙인을 찍힌다거나 이래서 뭐 모든 어떤 그런 활동이 차단되고, 이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정말 우리 상상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젠더 성 전환을 후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성 전환을 하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아직 찾는 것들이 좀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반대 진영에서는 이제 어떤 트랜스 운동가들은 이런 경우가 매우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젠더 불쾌증, 아까 젠더 디스포리아와 이 자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젠더 디스포리아를 앓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을 나타낼 때 어떤 젠더 클리닉의 어떤 상담가나 의사들이 이제 부모한테 어떤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전환 치료를 하는 게 이런 자살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자녀보다는 전환해서 그래도 아이가 살아있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식으로 부모들에게 이제 어떤 그런 약간 불안감을 조성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 치료를 약간 유도하는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30년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30년간 추적 관찰한 예전에 이제 스웨덴 연구에 기초해 봤을 때 이 전환을 한 군이 오히려 자살 실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높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전환 치료를 했을 때 이것이 자살을 막느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탈트랜스젠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환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려 하는 사람들, 이제 이 사람들도 한때는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100% 확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어느 순간에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 치료나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로 인해서 이미 그 선을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 그때는 이 전환 치료를 그때 이렇게 상담하거나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가 이제 아까 리사 리트만이 이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스마트폰의 어떤 노출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좀 지켜주고, 그리고 어떤 그 자녀의 그런 교육에 있어서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사상이 많이 침투하는 것을 조금 막아야 될 것 같고, 자녀에게 너무 많은 어떤 자유를 이렇게 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급발성 그 젠더 불쾌증을 앓는 그 수많은 그 미국의 아이들의 부모들이 지금 이제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Parents of rogdkids.com이라는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의 그런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은 되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치료를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의료진이나 상담가를 찾아가야 될지,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서 지금 제공하는 자료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젠더 디스포리아, 그러니까 성별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트랜스젠더와 연관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트랜스젠더는 성별 불쾌감이라는 어떤 그런 걸 겪지만, 성별 불쾌감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 트랜스젠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전환 치료로 바로 들어가게 하거나 그걸 권유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젠더 클리닉의 어떤 전환 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이런 어떤 동반되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어도 의료적인 전환 치료,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나 뭐 전환 수술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신과적인 정신 건강의 문제들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동반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평가와 치료가 동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어떤 충분한 상담, 그리고 이제 가족의 어떤 과거력이라든가 본인의 어릴 시절 성장 시절의 어떤 문제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겠죠. 그 여러 가지 그 상담이나 그런 것들 시간을 충분히 투자를 해서 정말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이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다음에 여성들
생물학적 여성들과 여성부에서 같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뭐 전환 수술을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호르몬 치료만 받은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선 간에 그것이 이제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의 이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들인데 이게 원래 둘 다 남자 학생들이었습니다. 남자 학생들이었는데 육상부에서 이제 고등학교 육상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남자 육상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할 때는 그다지 특이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 그 여성부에서 이제 경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두 친구가 이제 그 여성부 경기에서 이제 모든 경기를 거의 이제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록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1, 2위를 이제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 학생들과 경쟁했던 다른 여자 학생들이 이 학생들을 이제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그 이제 육상위원회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다 지난 뒤에 그 소송에서 이제 불공정을 제시한 그 사람들이 이제 패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원래 남자로 태어나서 이제 군 복무를 하다가 이제 성 전환 수술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로서 그 프로 격투기에 이제 참여한 선수인데 격투기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여성 선수들과 경기하면서 이제 2021년도에 첫 경기를 했는데 압도적인 그런 기량으로 여성 선수를 이제 이기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여자끼리 경기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압도적인 기량 차이였는데요. 정말 사실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이게 격투기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허용했다는 그런 자체가 되게 충격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로렐 허버드 이 선수는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아실 텐데요.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자란 역도 선수입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에서 역도 선수로 활동을 하다가 35세에 성 전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계 챔피언십이나 그런 역도 경기에서 은메달과 금메달을 차지하고 2021년도에 트랜스젠더 신분으로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리아 토마스라는 선수, 이 선수가 이제 작년에 제일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제 남자로 태어나 가지고 5살 때 수영을 시작하고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수영 선수로 계속 활동을 했던 선수입니다. 키가 185cm인데 이 선수가 이제 2017년도에 펜실베니아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2시즌 동안 남자 수영팀에서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되게 출란 성적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여성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호르몬 치료를 시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이후에 2021년도 이후에 이제 여성 팀에서 이제 경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전미 그 대학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높은 단계 디비전 1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500야드 프리스타일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이 선수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결국에는 올림픽 출전을 희망을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그 전미 대학 그 경기에서 이제 1등을 한 이후에 국제 수영 연맹에서 이거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이게 맞는 거냐, 사람들이 하도 이제 뭐 논란 얘기 불공정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IOC에서 권고안에 따라서 과학계, 법조계, 인권 단체, 세계 전문가 단체 의견을 종합해서 들은 다음에 임시총회에서 이제 그 결정을 했는데 12세 이전에 성 전환을 마친 선수들만 여자 종목에 참가를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트랜스젠더 여성 대부분이 이제 12세 이후에 이제 성 전환을 하기 때문에 12세 이후에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부 경기를 참가를 제한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사춘기를 겪으면은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트랜스 여성과 일반 그 생물학적 여성들과의 경기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공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제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현상인데요. 이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성들입니다. 여성부에서 경기를 하는 평생 동안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성들 대다수의 여성들인데 이것이 한순간에 자기의 꿈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이 불공정하다는 그런 근거 논문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근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사춘기 이전에는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여성과 남성이 있을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남성 사춘기를 겪으면 그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성이 30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크고 강하고 이제 그래서 근육과 뼈가 훨씬 더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건강한 남성은 한 7에서 30 정도 되고 폐경전 일반 여성은 한 1에서 한 1 정도 전후,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2가 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여성보다 한 10배에서 15배 높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의 역할은 이제 그 근육 양과 근육 강도를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는데 달리기나 뛰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혈색소, 폐에서 이제 산소를 이제 조직으로 운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그 헤모글로빈이 남성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이 연구에서 2021년도에 나온 이 연구에서도 36개월의 호르몬 요법,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여성 호르몬을 투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뭐 근육의 양이나 그런 것들이 강도가 생물학적 여성들보다 훨씬 높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근력의 이득은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약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사춘기 남성과 여성 신체 능력 차이가 한 그 10에서 50%까지 나는데 그 트랜스 여성의 근력 이득,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환 치료를 하더라도 테스트를 억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력이나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감소되지 그 이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그 뭐 예를 들어서 근육의 어떤 강도나 그리고 근육의 질량이나 그런 것이 여성보다 월등하게 한 30에서 50%까지 더 높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연구 논문들 보고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심폐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뼈의 그런 크기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종목에 따라서도 약간 남성이 어느 정도 더 월등하게 더 경기력 향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운동 종목마다 약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서는 한 10% 내외로 이득을 보는 종목들도 있는데 어떤 종목들에서는 특히 상체를 많이 쓰거나 이제 그런 종목들에서는 이제 한 50%까지 훨씬 더 어떤 신체적인 이득을 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서 이제 더 높지만 그 상체의 근력 이득이 강도가 훨씬 더 높게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역도 경기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한 30% 이상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성이 체중이 60% 더 남성보다 무겁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남성과의 경기를 했을 때 그 근력의 차이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성이 사춘기만 지나게 되고 한 조금만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한 15세, 만 14세에서 15세만 되더라도 그 최상위급 여성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공정한 경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은 뭐 여러 가지 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24개월 동안 테스토스테론 억제를 해도 그 뼈의 질량이 유지된다는 것이고요. 골밀도는 12.5년간 유지가 된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억제 치료를 해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키와 골격은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르몬 치료를 뭐 평생 한다 하더라도 이건 줄어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이득은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 여성에서 또 다른 논문에서는 또 트랜스 여성에서 이제 테스토스테론 억제 치료를 뭐 1년, 2년, 3년
3년 했을 때도 근육량의 이득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8년간 테스트로 억제 요법을 했을 때도 이제 신체적 이득이 유지된다.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스트로 억제를 해도 남자의 신체적 이득은 없어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트랜스 여성 선수들은 거기에다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더 열심히 일반인들보다 이제 운동을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호르몬 억제 치료,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예전에 그 테스트를 억제 시작 이전에 얻었던 그 근육 양과 근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전립선 암 치료에서도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그런 억제 요법을 쓰게 되는데 거의 이제 이건 화학적으로 이제 그 거세를 시키는 그런 효과와 비슷한 걸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약물을 쓴다 하더라도 이제 그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이제 남성 호르몬 억제별 식이요준 전립선 환자도 근육량이나 어떤 근력 유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뭐 아직까지 연구가 사실 아주 포괄적으로 된 거는 아니지만 이런 사실 기본적인 그런 근거만 본다 하더라도 아무리 뭐 성전환 그 호르몬 요법을 한다 그런 했다 아니면 심지어는 뭐 수술적인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공정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결과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트랜스 여성이 경기에 참가를 할 때 세 가지를 크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격투기나 럭비 경기에서의 안전성 같은 것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것이 공정한가 그리고 이제 모든 선수들을 어떤 스포츠에 참여시켜야 되는 포용성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공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럭비 연맹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그 여성부 경기 참여를 아예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선수들의 안전을 이제 다른 그 종목보다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IOC 그러니까 올림픽 위원회는 그 지금 2004년도에는 조금 더 강력한 규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여성이 경기에 참여할 때 2004년도에는 호르몬 치료를 2년 이상 하고 그리고 고환 절제술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젠더로 2년 이상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만 여성부 경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에 이 규제가 확 풀리면서 경기 1년 이전에 또는 경기 중에 그리고 경기를 포함한 그 경기할 때까지 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 나노몰 퍼 리터 이하로만 유지가 되면 경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 나노몰이란 이 수치가 여성의 아까 말씀드린 여성의 정상적인 그 범위가 한 뭐 1 전후이기 때문에 한 10배까지 더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이것을 포용적으로 받아주는 그런 10년 만에 이렇게 정책이 확 풀린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여성의 경기력 향상 이득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최소 5배 이상 높은 그런 테스토스테론 레벨을 유지하면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아까 그 포용 기준에 들어온 거고요. 5배에서 한 10배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정성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거는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공정성에 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그런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육상 연맹 이거는 전 세계의 모든 육상 경기들을 관장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올해 3월 31일부터 2023년 3월 31일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남성 사춘기를 지낸 트랜스 여성의 여성부 경기를 전면 금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국제 수영 연맹과 비슷한 그런 결과를 도출한 것이죠. 결국에는 그게 어떤 합리적인 것이라고 이제 어떤 의학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 선수들과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고등학교에서 주별로 지금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를 이제 이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없다. 그걸 지금 주별로 지금 다 다른 정책이 있는데 어떤 주는 이제 포용을 하는 주도 있고 포용을 하지 않는 금지시키는 주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주는 이제 포용을 하는 경향이고요. 또 이제 조금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주들은 이제 이것을 아예 차단시켜서 공정성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잘 마련을 한 그런 주들, 법적으로 마련한 주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이런 것들 불공정에 대한 그런 얘기들 목소리가 점점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트랜스젠더 여성, 트랜스 여성이 여성부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 이 법안이 2023년 4월에 미국 하원에서 통과가 된 상태고요. 지금 이제 상원에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학부모들과 그리고 이제 여성 선수들이 지금 소리 높여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에 이 한 주에서는 아이다호의 주에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주별로 이게 법안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랜스젠더 그 여학생들과 그리고 여성들의 그 교내 여성 운동 출전을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되게 포괄적인 법안인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두 적용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주가 이제 아이다호 주고요. 이것은 이제 그 생물학적 여성의 그런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된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37세 트랜스젠더 여성 사이클 선수입니다. 이제 남성으로 태어났고 이제 성전환 수술을 작년 10월에 국내 모 대학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법적으로 성별 정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올해 6월 지난달이죠. 예, 지난달에 강원 도민체전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부에서 1등, 두 개의 종목에서 1등을 하고 한 종목에서 2등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국내에서 트랜스젠더 최초로 공식 경기에 출전을 한 선수로 이제 그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화제가 된 이유가 이 선수가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리아 토마스라든가 이제 그런 미국의 선수들과 조금 약간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본인이 트랜스 여성으로 다른 여성부에서 경쟁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승을 한 다음에 옆에 있는 여자 선수들한테 뭐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출전을 해서 우승을 한 이유는 이제 이 자기 같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어떤 경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기반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뭐 따로 어떤 경기 따로 이렇게 트랜스젠더 여성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부서가 이렇게 신설되든지 하여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논란이 을 이게 제시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경기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승을 하면서 전국체전 출전권을 획득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출전하지 않기로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런 이제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국내에 지금 이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대한체육회나 전국체전위원회 그리고 각 종목의 경기인 선수 등록 규정에는 트랜스젠더 관련 선수 관련 내용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단체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한 출전 기록이 출전 그 기준이 이제 속속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그 전문가들이 진지한 논의를 빨리 시작해가지고 어떤 공정을 유지하면서 이 선수들이 어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을 신속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대한 간단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으로 남성은 일단 남성으로서의 사춘기를 한번 겪게 되면은 대다수의 운동 종목에서 신체적으로 훨씬 더 유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트랜스 여성에서 테스토스테론 억제 요법이 성전환 이전에 남성으로 얻은 신체적 이득을 상쇄시키지 못한다. 호르몬 요법뿐만 아니라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트랜스 여성과 생물학적 여성의 경쟁은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의 올림픽 참가 기준, 아까 말씀드린 그 10나노몰, 테스토스테론 수치 10나노몰 이하의 그런 기준은 공정하지가 않고 과학적인 연구 자료에 근거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이런 모든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그 트랜스젠더리즘, 트랜스젠더주의라는 이런 그런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상들이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미국에서는 지금 그 이데올로기적 팬데믹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진짜 급속도로 빨리 퍼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정말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됐지? 그렇게 지금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와, 이거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랜스젠더주의는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 트랜스젠더주의가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의 큰 의료 스캔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이 트랜스젠더 그 성전환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의료적인 처치나 수술이나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한번 성전환을 호르몬 치료나 그런 것을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때때로는 평생 약물을 복용하거나 수술적 전환으로 인해서 정말 막대한 비용이 지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비용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정말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환자의 생물학적 특성을 본인이 선호하는 그런 성별 정체성에 맞추기 위해 고안된 정말 위험한 실험적 의료를 실행하고 있다, 그런 주장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소아들을 위한 젠더 클리닉이 60개 이상이 있고요. 또 일반 다른 젠더 클리닉이 300여 개 이상이 있고, 또 계속 또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 10세 전후의 아이들에게도 아까 말씀드린 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춘기 차단제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 성호르몬 치료를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성전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3세 청소년에게도 유방 절제술을 시행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성전환 수술, 성확정 수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술의 마켓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냐? 이것이 한 조사를 했는데 작년도에 22억 달러 정도 됐고요. 2030년도에는 매년 한 10% 이상 성장을 해서 50억 달러 정도가 될 거다. 10억 달러가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5조 원이 넘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효과를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의학협회, 그리고 미국 소아과 협회, 그리고 내분비학회 등은 트랜스젠더 환자, 미성년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어떤 편안함을 얻을 때까지 사춘기 차단제, 반대 성호르몬, 그리고 수술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표준 치료 지침을 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됩니다. 의학적 필요가 인정이 되면 보험회사는 그 치료에 따라서 또 지출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결국에 미국에서 사회적 보장 시스템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이것을 보장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의 어떤 성전환을 그런 성전환 치료를 그 전환 치료 관련 젠더 클리닉을 운영하는 그런 여러 상담사나 의사들이나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이 기준으로 삼는 그런 그 치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단체에서 나온 그 진료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계 트랜스젠더 보건 의료 전문가 협회라는 WPATH라는 단체인데요. 오래전에 창설이 되었고, 현재의 이 회장은 지금 마시 바우러스라는 트랜스젠더 여성입니다. 트랜스
여성인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산부인과 의사이고 이 사람은 성확정 수술만 2천여 건 이상 집도를 했다고 하고 그 중에는 16세 미성년자를 포함한 그 성확정 수술을 이렇게 많이 집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WPATH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협회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협회가 많은 트랜스젠더 그리고 젠더 활동가 운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회장 본인도 지금 이제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어떤 편향된 이념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구한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그 이 협회에서 마련된 그 치료 지침 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이 이제 계속 그런 진료 지침을 발간하면서 이것을 모든 어떤 세계의 그런 젠더 치료하는 분들 의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따르도록 이제 그렇게 권고안을 내고 있고요. 이 표준 치료 지침 이 단체에서는 표준 치료 지침은 치료의 의학적 표준은 아닌데 세계적으로 지금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점차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점차 그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그 기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작년에 그 WPATH에서 표준 치료 지침 Standards of Care라는 그 표준 치료 지침의 8번째 버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이 8번째 치료 지침에 대한 변화된 내용과 그 우려되는 내용이 이제 몇 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진료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블 마스텍토미 보통 이제 양측 유방 절제술을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이렇게 더블 마스텍토미라고 하는데 이것을 체스트 마스큘라이제이션 서저리 그러니까 이제 흉부를 남성화시키는 수술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학적 전환 치료에 있어서 최소 연령 제한을 없애게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 차단제나 반대 성호르몬 요법, 성확정 수술을 미성년자에게도 가능하도록 이제 이 지침을 이렇게 더 폭을 넓혔고요. 질 성형 수술 같은 수술도 18세 미만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원치 않는다면 반대성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고도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치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가 전환 치료를 반대를 한다 그럴 때는 그 부모의 역할에 도전을 해라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에게 비가역적인 이런 수술 치료를 안내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전환 치료 이전에 그 상담 치료가 필수적 이 아니다. 그러니까 없이도 의학적 전환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호르몬 치료 등의 전환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바로 진행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나 정신과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도 성확정 수술을 미루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WPATH는 치료 지침에 많은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여기 치료 지침 안에도 이 치료 지침의 많은 내용들이 아직까지 의학적인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포함되고 하고 있는데 이런 진료 지침이 정말 계속 발간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단체에서 본인들의 어떤 근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그 학술 저널을 만들어서 또 논문을 발표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황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현황은 지금 전환 치료에 대해서 수년 전까지는 아주 극소수의 일부 개인 의원이나에서 상담이나 호르몬 치료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같은 게 성전환 수술 같은 경우는 정말 일부 극소수의 의원들에서 이렇게 시행을 한 그런 의원들이 있었는데 최근 수년 동안에 몇 개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젠더 클리닉을 개설을 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 공식 유튜브나 아니면 의사 개인 유튜브 SNS를 통해서 이 전환 치료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술을 이제 태국에 가서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아주 그런
친화적인 그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 차단제 아까 말씀드린 어린 아이들한테 처방하는 그런 사춘기를 미루는 그런 위험한 약들 그리고 반대 성호르몬 요법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다수의 젠더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료진, 뭐 호르몬 요법,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수술을 하는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의료진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아까 말씀드린 WPS의 그 치료 기준 그을 가이드로 삼아서 모든 치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성소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 국내 의료진 의사들이나 뭐 의료진에 대한 상담사들에 대한 교육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국내 의과대학에서도 아직까지 예전까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 동성애자들에 있어서 그런 교육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상 현실에서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 의사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적극적인 어떤 상담이나 객관적인 내용들을 얘기해 주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국내 최초로 이제 서울대 의대에서 본과 2학년을 상대로 성소수자 의료를 주제로 한 선택 강의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상 실습 과정도 개설이 됐고요. 대부분의 이제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 이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리고 성전환 치료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젠더 클리닉을 운영하는 대학병원들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을 체험하는 그런 실습 과정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진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보들이 옳지 않은 정보들이 온라인상에서 정말 너무 많이 퍼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가장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침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올바른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젠더 불쾌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동반되는 정신 질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치료인지 먼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진단이나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뭐 혹시라도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 치료나 수술의 부작용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알리고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공식적인 치료 지침은 의학적 근거에 기초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뭐 의사들이면 당연히 이제 받아들일 내용인데요. 이제 이 치료 지침을 만드는 과정은 아주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실험이나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적 치료 지침이 어떤 이데올로기적 사상이나 아니면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으로 물어닥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올바른 내용들이 그리고 이런 위험성,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에 대한 위험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였지만 이제 그거에서 빠져나가길 원하는 사람, 탈트랜스젠더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그리고 회복을 위한 도움을 저희가 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생겨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 아까 말씀드린 그 성소수자 진료를 위한 의료인들 그 의사들이나 뭐 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교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 지금 옳지 않은 정보들이 너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또한 그 유튜브에서 트랜스젠더 유튜버들이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엄청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호르몬 치료를 마치고 성전환까지 마친 이런 트랜스젠더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부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우상적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성전환 수술이나 그런 것들이 뭐 엄청난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돈이 들고 심지어는 뭐 어떤 사람 뭐 억 단위의 돈을 쓴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약간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계속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처벌금지법이 만약 통과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수술적 치료나 그런 것들이 어떤 차별받지 않고 보험의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나라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제 밀어닥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동성애가 이게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어떤 SNS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넘어오는 속도가 서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속도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침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지금 받는 어떤 그 포괄적 성교육에서 그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암시적으로 많이 이제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나의 성별을 나는 뭐 이제 나는 뭐 여자가 될 거야, 나 이제 남자가 될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될 그런 날이 이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진리의 그런 정보들을 얻고 그리고 더욱 주변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 악한 세력에 있어 무너지지 않는 이런 저희가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